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만연해야 하는 10월인데요. 요즘에는 여름처럼 덥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가을 늦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산에서 이른 단풍까지 볼 수 있는 10월.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할 만한 때지만 늦더위의 등산로에는 여름처럼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라가는 길엔 더웠는데 단풍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도심 공원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그늘 밑에 돗자리를 펴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10월이면 날씨가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날씨가 막 여름처럼 더워가지고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사흘째 30도 안팎. 낮에는 강한 햇볕에 밤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또 밤사이 열이 식지 않아 어제 아침 최저 기온은 10월 기상관측으로 가장 높은 2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낮 기온은 조금 낮겠지만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인 26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과 자가 격리 중이었던 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 1명, 러시아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화순과 영암에서 광주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었던 2명과 고흥에서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확진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학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벼수학의 한창인 장성군 남면 들녘을 찾아 중앙부처와 협의해 2021년산 쌀 28만 톤과 구곡 재고가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쌀 생산량 증가와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누적 등으로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은 따로 수거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은 물론 공공근로자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분리해놓은 투명 페트병이 결국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서 처리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미리 분리해놓은 쓰레기를 담습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을 담은 비닐과 일반 플라스틱을 담은 비닐이 구분 없이 차량에 들어갑니다. 수거 차량에 담긴 쓰레기는 곧바로 기계 안으로 섞여 들어가 납작하게 압축됩니다. 나눠놓은 쓰레기를 왜 섞느냐고 물으니 업체에 가서 분리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실어가지고 압착을 하셨잖아요. 근데 작업자가 말한 선별장을 찾아갔습니다. 투명 페트병만 담아놨던 비닐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찢어집니다. 결국 재활용품들은 구분 없이 한데 섞여 쏟아져 내립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가 무색하게 모든 재활용품들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별장을 가봤습니다.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이 따로따로 분리돼 있긴 하지만 관계자는 마지막에는 함께 섞어 처리한다고 시인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금전적인 거 뒷받침이 돼야 되지. 막말 어떻게 생각하나요? 페트병 하나하나 라벨을 떼고 뚜껑을 잠그고 발로 밟고 애써 분리 작업을 했던 경비원은 허탈합니다. 시민분들이나 환경도우미 그리고 경비업의 정산 근무자들이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가방이나 옷까지 만들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시작해
오는 12월 전국에 확대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하지만 수거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호남권 최초의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보월드가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62가지 직업체험시설을 갖춘 자보월드를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직접 배를 운항해보는 항해사 직업체험. 소방관 체험 공간에서는 미니 소방차를 직접 타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해 직접 불을 꺼볼 수 있습니다. 62가지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순천만 자볼드가 첫 삽을 뜬 지 5년 만에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485억 원. 순천만 국가정원 옆 28,0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자벌대에서는 모두 62가지 직업 체험이 가능합니다. 1층은 5살에서 10살 사이 어린이를 위한 28가지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층 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웹툰 작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봇 개발 연구원과 사물 인터넷 연구소 등 미래의 유망 직종 34가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선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 호남권 유일한 직업 체험관인 순천만 자벌드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자료를 내고 광주과기원과 조선대, 호남대 등 4개 대학의 일부 학칙이 학생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을 낸 결과 인권위가 이같이 결정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학칙을 전수조사해 인권위의 권고 취지대로 문제 조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건가 싶으시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관측 이래 10월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어제도 8월 하순에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순천과 광양 등은 30도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서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이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30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과 구례 30도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영암과 강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은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전에서 연기 등 화재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원전 화재 관련 사건은 한빛 1, 2, 3호기 5건 등 모두 9건이 있었으며
자체 수방대와 관할 수방서 신고 시간 차이가 최대 37분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화재 징후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천연 기념물인 수달의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전국 고속도로의 수달 로드킬은 28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의원은 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수달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지만 생태의 통로는 전남이 4곳, 광주 1곳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사태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산사태 위험지와 건설, 해체 공사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점검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서 위험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보수 보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과 방역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재사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을 수거해서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청이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 조치를 연장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5%에서 1%로 내렸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